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집권 이후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그 순간이 마침내 도달했다. 관세 전쟁.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만을 겨냥한 단발성 포격이 아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다층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관세 폭풍을 일으키며 글로벌 무역 구조를 강타하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한 달간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들은 금융시장 외교 통화, 그리고 투자자 심리를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는 단순히 미국산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가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무역의 판도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캠페인의 서막이다.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 트럼프의 분노의 근원.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기업인 출신 대통령으로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재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수치는 그에게 있어 미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를 빨아먹히고 있는 증거다. 2024년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과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2,950억 달러로 2018년 180억 달러의 정점에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가치에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가치를 뺀 결과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에게 있어 이러한 불균형은 어떤 국가든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멕시코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미국으로의 최대 상품 수출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적자도 급증했다. 2024년 멕시코와의 상품 무역 적자는 7,720억 달러로 트럼프 첫 임기 초기에 비해 거의 2.5배 증가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는 630억 달러로 원유 980억 달러와 자동차 350억 달러 수출이 주요 원인이었다. 아시아 5대 무역 파트너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과의 2024년 상품 무역 적자는 총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국은 아일랜드 870억 달러, 독일 850억 달러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무역 적자를 보였다. 트럼프의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는 EU 국가들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불공정한 무역 장벽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며 독일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관세에 비해 미국산 자동차가 독일에서 10% 관세를 부담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 왜 그리고 어떻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즉흥적이지 않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철학과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재건하려는 야심의 뿌리를 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그의 관세 정책의 주요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제조업의 부흥이다. 트럼프는 글로벌화로 인해 미국이 제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잃었다고 믿는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로봇 건설, 자재 등 핵심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며 강력한 산업 기반을 구축했다. 반면 미국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로 유출되며 산업 기반이 약화되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을 비싸게 만들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으로 재편하려 한다. 관세는 미국 기업이 재투자하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둘째, 중국 견제다. 관세는 트럼프의 중국과의 경제 냉전에서 핵심 무기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 환율 조작, 기술 절도 저가 상품 수출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기차, 첨단 기술, 철강 등 중국의 핵심 산업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중국의 세계 공장 모델을 붕괴시키려는 전략이다. 셋째, 재정 수입 확대다. 트럼프는 개인 소득세 인상에 반대하지만 막대한 재정 지출을 충당해야 한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꿈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재정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외국인을 세금으로 미국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질서 재편이다.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외교적 레버리지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을 미국의 규칙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WTO나 FTA 같은 다자 협정을 약화시키며 미국 중심의 양자 협정으로 대체하려 한다. 트럼프의 세계에서 관세는 경제 정치 안보를 아우르는 강력한 방화벽이다. 관세 전쟁의 폭풍, 글로벌 시장의 충격.
2025년 5월 4일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6월 4일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상품에 25% 관세를, 중국 상품에는 추가 10%를 부과해 총 20%를 올렸다.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월스트리트는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650포인트, 현포 하락, S&P 500은 1,800, 나스닥 종합지수는 2.6% 급락했다.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는 단 하루 만에 8% 이상 하락했다. 미국 달러는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고 금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했다.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는 북미 무역 전쟁 우려로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다. 2025년 4월 8일 트럼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 전환점을 알리는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180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주요 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슈퍼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무역 흑자를 기록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60개국에 신사 40포인트의 맞춤형 관세를 부과한다. 셋째, 출처를 불문하고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은 최대 84%의 관세를 부담하며 초기 34%의 맞춤형 관세에 4월 8일까지 보복 관세 철회를 거부한 대가로 추가 50%가 부과되었다. 기존 20% 관세까지 합쳐 중국산 상품은 배치 4% 관세를 부담한다. 중국, 캐나다, 일부 EU 국가들은 즉각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반면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택하며 비공개 협상을 모색했다. 동남아시아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의 주요 타깃이었다. 캄보디아 49%, 의류 가공업 중심, 라오스 48%, 베트남 46%, 섬유 신발 전자 목재의 등 주력 산업 타격, 미얀마 45%가 높은 관세를 부담했다. 태국 37%, 인도네시아 32%, 브루나이 24%, 말레이시아 24%, 필리핀 18%도 높은 관세 대상이었다. 싱가포르는 최소 10% 관세로 비교적 온건한 대우를 받았다. 자동차 관세 25%는 일본 토요타, 독일 BMW, 벤츠, 아우디, 한국 현대 등 자동차 강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과 금의 부상. 중국산 전기차와 첨단 기술 제품에 부과된 114% 관세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중국 산업의 심장부를 겨냥한 강력한 일격이었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충격파를 일으켰다.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고 나스닥은 발표 24시간 만에 4% 하락했다. 중국 전기차 기업 BYD, 애니오, 샤오펑은 15-30% 겁시시 처음 선풀은 주가 하락을 기록했다. TSMC, 엔비디아,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도 공급망 우려로 타격을 입었다. 홍콩 항생지수는 2025년 1분기 회복분을 거의 전부 잃었다. 금 가격은 2,450달러 온스를 돌파하며 금융 및 지정학적 공포를 반영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환율과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 금을 추가 매입했다.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7.5위안으로 급락하며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 선호로 강세를 보였고 신흥국 통화는 큰 변동성을 겪었다. 중국은 위안화 방어를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과 환율 개입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에서 상하이,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관세를 지정학적 대량 살상 무기로 전환시킨 트럼프의 정책으로 장기 불안정에 빠졌다. 방역과 혼란 세계의 대응. 4월 9일 밤 중국은 굴복의 기미 없이 80%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12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6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로 지정했다. 미중 간 관세 공방은 두 거인이 레슬링 링에서 서로를 쓰러뜨리려는 싸움과 같았다. 미국 내에서는 아이오와에서 사우스다코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관세 정책에 반대하며 자해적이라 비판했다. 물가 상승 우려로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2배로 뛰며 많은 미국인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사재기에 나섰다. 위스콘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 지지율은 관세 발표 후 2주 만에 52%에서 45%로 급락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이론적으로 미국 산업 재건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멕시코, 한국, 필리핀, 캐나다, EU 등 80개 이상의 국가들은 관세 철회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섰다. 4월 10일 새벽 트럼프는 예기치 않게 맞춤형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 협상 공간을 열었다. 하지만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는 125%로 상향되었다. 이 소식에 금융시장은 반등했다. 금 가격은 18개월 만에 최고치인 3084달러 온스를 기록했고 비트코인은 8% 상승, 일본 증시는 9% 급등, 나스닥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12% 상승을 기록했다. 결론 세계 질서를 건 싸움. 트럼프의 관세 정책 10일은 글로벌 무역 금융 외교를 뒤흔들었다.
중국에 대한 120% 관세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지정학적 전쟁의 신호탄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뿐 아니라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관세 전쟁은 상호 파괴적일 수 있지만 트럼프는 중국을 끝까지 몰아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더 이상 무역 게임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둘러싼 싸움이다. 과연 누가 이 전쟁의 승자가 될 것인가? 세계는 숨을 죽이고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다.